경기도 중앙부에 자리하고 있는 안양시. 이곳에 경기 남부 최대 규모의 전통 시장이 있습니다. (1,100여) 명의 상인이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이곳에 40년 가까이 국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이가 있는데요. 항시 내가 먹는 마음으로 내 양식껏 그걸 좋은 재료도 좋은 거로. 그리고 중앙시장에서 20년이 넘도록 홀로 떡을 빚어온 이도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오래된 가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신뢰성이 가장 보증수표 되는 거예요. 보증수표 쉽게 얘기해서. 네. (1961년) 안양시 안양사동에 283개의 점포로 시작된 시장. 현재는 1,151개 점포 규모로 확장되어 안양의 어엿한 중심 상업지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안양중앙시장으로 등록을 했고요. 그 전에는 안양상선시장. 그렇게 해서 5일장으로 이루어졌었는데 70년대부터 이곳이 상선시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오래됐죠. 그래서 1926년도에 이 시장이 만들어졌으니 100년 가까이 된 시장입니다. 네, 10,000원 족발 하나 주세요. 네, 맛있는 걸로 주세요. 여기가 지금 코로나 이후로 많이 활성화됐죠. 왜냐하면 외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주로 먹거리를 이제는 사서 집에서 해먹는 문화가 많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올 것 같은데도 와서 보면 맞습니다. 엄청 크죠. 지금 현재는 출입로만 11개로 굉장히 큰 시장이고 또 이곳은 이 중앙로가 인접해 있잖아요. 그리고 건너편에 안양 1번가라든가 이 안양 중앙의 상권들이 다 집합이 되어 있는 이곳에 있기 때문에 더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아마 안양 시민이라고 하면 이곳에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많이 알려진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안쪽으로 빼곡하게 자리한 점포들 중에서 유독 오래된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군데가 바로 직접 국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이곳 국수집인데요. 뭐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뭐 가게 나올 준비에다가 뭐 집안 정리 좀 하고 뭐 저쩌고 시간이 후딱 그냥 엄청 바빠요. 저희는 저 안양 중앙시장에 위치한 국수 가게입니다. 이 가게가 생긴 지 1984년도쯤 되고요. 제 이름은 채자, 중자, 옥자, 최중옥입니다. 69세. 30대에 가게를 시작한 주인장은 이제 어느덧 70을 목전에 두고 있죠. 저도요 이거 우연히 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이제 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해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씨 친구분이 소개해준 어떻게 이제 우연히 이제 길에서 친구를 만났는데 너 뭐 했니? 그러니까 나 놀고 있다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이 자리가 누가 이렇게 내놓은 데는 자리가 있는데 한번 가서 해볼래? 그러니까 거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모험이로 왔다니까요. 그 집에서 찍어도 괜찮은지 모르겠네. 이거 아니 옛날에 우리 가게 제일 처음에 촬영하는 거요? 응, 여기서. 응.
여기를 이제 소개를 받으셨다는 거구나. 여기서 한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여기서 15년? 15년 그 정도. 그러다가 어떻게 절로 옮기신 거예요? 왜? 15. 여기부터 그쪽이가 저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제명 기술도 방법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시작한 국수 가게. 처음 3년은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저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저 기술이잖아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으니까 내가 개발하면서 하려니까 엄청 힘들었지. 겁도 좀 났거니와 그래도 아이고 내가 이걸 해야지 저기 산다는 근기로 그냥 일을 깎아물고 했죠. 그러니까 다 닥치면 살기 마련이더라고요. 그 시간들을 최중옥 씨 홀로 견뎌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중옥 씨 곁에는 사위 이두학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안양에 살고 있는 42세 새아이 아빠 이두학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요, 제면 일을 하고 있어요. 제면이라고 하시면은 이제 국수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도 직장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두 분이서 이제 점점 힘들어 하시니까 저도 주말에 가끔씩 와갖고 일을 도와드리고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좀 관절이나 일이 고되다 보니까 관절이나 이런 데가 좀 아프셔갖고 이제 수술을 받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도 그만할까 하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그래갖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게 됐죠. 말로 표현하면 그냥 간단한데요. 물로 반죽을 하고 반죽을 기계에다 누르고 눌린 반죽을 가지고 이제 국수 칼에다 통과시키면 국수가 이제 모양이 잡혀서 잘려서 나오죠. 그러면 그거를 대나무에 걸어서 건조를 하고 건조가 다 된 국수를 이제 재단을 한 다음에 포장을 하면은 이제 제품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말로는 간단하지만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작업. 이거는 둘이 아니면 혼자는 할 수가 없어. 지금이나 그때나 혼자는 못해. 이 일은 혼자 못해. 혼자 하다 보면 물건이 다 말라버려. 말라서 쓰지를 못해. 상품 가치가 안 돼. 그러니까 둘이 손발이 맞아서 척척척척 해. 뭐 가족들끼리도 얼굴 붉힐 때도 있고 그런데 가족이니까 그거는 어차피 일상인 거고 뭐 관계적으로 불편할 일은 전혀 없죠. 모든 일이 다 처음에 다 힘들죠. 안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죠. 일단 몸도 힘들고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어리버리하고 그러니까 뭐 혼나기도 혼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 배우는 과정이니까 뭐 그냥 다 전체적으로 쉬운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시작할 때쯤 우리 첫 애가 낳았거든요.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못 보낸다는 것 자체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떤 이는 국수와 같은 삶을 원하죠.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소망. 하지만 국수 가게의 하루는 짧고 굵게 흐르고 있습니다. 말려놓은 국수가 완전히 건조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일에서 5일. 저렇게 묶어놓고 그러면 깨지진 않아. 그래요? 네. 막 저렇게 엉클해졌을 땐 다 깨지지. 그래도 조심스럽게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 작업을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그럼요. 이게 다 자를 때까지. 이게 옛날식 작업이죠. 뭐. 아 그래요? 그럼 힘들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뭐 힘들어도 참아야지 어떻게. 그럼요. 내가 없으면 누가 알아주지 않잖아. 어머님은 한 가지 원칙이 딱 있어요. 재료는 무조건 좋은 거. 그리고 속이지 말자. 뭐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배웠고 저도 이제 더 발전해서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더 좋은 거를 더 찾아서 더 하려고 노력을 해보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한번 시험은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리고 워낙 오래 하시다 보니까 단골분들도 있으시고 손님분들도 인정을 해주세요. 전 작년 여름이었나 어떤 분이 오셨는데 멀리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마을에서 어떤 노인분이 계시대요. 이제 돌아가시기 90이 넘으셨다 그러다 90 몇 세라고 하시는데 죽기 전에 우리 국수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부탁을 해갖고 마을 주민분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적지 않은 시간, 국수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는 중앙시장 국수 가게의 생존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손님들하고 첫째 우대관계를 잘하고 신용도 잘 지키고 무조건 최고의 재료로, 최고 품질로. 모든 저기를 양심껏 내 양심에를 팔면 안 되지. 저는 이거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계속 할 거거든요. 나의 저기 좀 보배지요. 나의 볼 거예요. 안양 중앙시장 곳곳에 아침을 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 중앙시장으로 20년 넘게 출근하고 있는 신우섭 씨가 있습니다. 예, 저는 안양 중앙시장에서 22년 동안 떡집을 운영해온 신우섭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제 쌀 세척한 거를 갖다가 이제 바구니에다 건져 놓고 물기 빠진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여기 기계에 부어서 1차 빠서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이쪽에서 불반죽하고 저쪽에서 이제 또 스팀에 찌고 저쪽 다에 나가서 이제 포장하고 이런 정도로 진행을 합니다. 그전에는 회사 다녔죠. 그전에는 이제 두산기계 이제 쪽에서 근무를 하다가 IMF로 인해서 조금 어려워지는 관계로 그만두고 나서 저희 처갓집 쪽에 떡집 하는 그 서남들이 몇 분 계셔서 주로 이제 그 명절 때 도와주면서 약간 이제 그 관심을 좀 갖게 됐었죠. 우리나라에서 맥주 음료 나오는 회사예요. 이제 맥주나 음료를 담기 위한 병을 세척하는 기계라고 보틀 클리너라고 큰 기계 있어요. 엄청 큽니다. 한 집차 한 2대만 해요. 그 정도 큰 기계인데 그거를 이제 수리를 하는 그런 업체에서 제가 일을 했었죠. 거기서 한 5년 했죠. 5년 하다가 이제 조금 IMF로 인해서 조금 어려워지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대한 생각을 하게 됐던 거지. 그래서 안 그랬으면 계속 그 일을 했겠죠. 기계와 떡. 너무 다른 분야이기에 주변의 반대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제 친구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쇠를 만지다가 떡을 만지느냐고. 너는 그거 안 된다. 엄청나게 좀 반대도 심하고. 근데 제가 이제 처남댁에 가서 명절 때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떡 장사가 사실 고생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나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거는 이제 1차 쌀가루를 다 빻아가지고 물을 한번 주고 2차 빻아서 시루에 앉혀가지고 스팀에 찔 거예요, 이제. 저 스팀 압이 일정 부분 딱 올라가면 그때 이제 밸브를 열어서 김을 올려서 찌면. 시루 안에 쌀가루를 골고루 넣어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스팀바를 제대로 안 받으면 떡이 덜 익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익는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한 바가지 한 바가지 버버리면 익으면서 쫙 올라오기 때문에 떡이 충분히 잘 익어요. 떡이 충분히 잘 익어야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식감이라든가 그런 게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빻는 것도 중요하지만 찌는 거는 더 중요해요. 요거 보통 다 앉혀가지고 덮어가지고 찌는 시간이 대략 한 30분. 여기도 저희 처남이 그 떡집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그 보일러를 판매도 하고 AS도 하셨어, 처남이. 전국을 다니면서 떡집이 어디가 잘 되고 안 되는지 거의 알 수가 있잖아요. 안양역 중앙시장에 종로떡집이 나이 드신 두 분이 하시는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사가 너무 잘 된대. 그냥 보일러 2대 놓고 할 정도면 진짜 잘 되는 거거든요. 이 가게가 나왔다는 소문을 들은 거야. 사실 떡집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두 분 노인네 연세가 많다 보니까 너무 좀 주변 환경도 그렇고 그래서 난 못하겠다. 그러는데 어차피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면 자기는 하겠다. 그래서 뭐 또 집사람이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래? 뭐 당신이 할 수 있으면 그럼 뭐 해보자. 예로부터 서민 간식을 대표하는 가래떡. 코로나 시국으로 접어든 이후 새롭게 효자 상품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 가래떡을 이렇게 많이씩 안 사갔어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 그래도 시장에 한번 나오면 조금 집에다가 뭔가를 저장하는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한꺼번에 나와서 많이 사다가 냉장고나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드시는 그런 쪽으로다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꽤 능숙하지만 처음부터 떡을 잘 만들 수는 없었다는 사장님. 아무래도 제가 뭐 전문 기술자한테 뭐 진짜 레시피를 받아가지고 떡을 한 게 아니고 어깨 넘어서 처남들이 하는 것만 보고 그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대로 잘 되질 않았어요.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어머님 방식으로 해도 안 돼. 내 방식대로 안 돼. 떡집을 운영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았고 그렇기에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뭐 한 1년 정도는 이제 많은 엄청나게 좀 심했었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거래처도 늘어나고 고객들도 많이 늘어나서 뭐 다른 기존에 있던 떡집들하고도 뭐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일을 했었으니까 뭐 잘 된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떡을 찌고 빚은 세월이 22회가 되었습니다. 요거는 제사 편이라 해가지고 편떡이에요, 편떡. 제사 때 편을 올려야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다고 해서 편을 올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사떡. 예, 이제 나무 시루에다 찌게 되면 물이 떡에 스미질 않고 나무가 흡수를 해서 떡에 물이 절대 고이질 않아요. 떡을 만들었으니 배달도 해야 할 터. 따로 직원이 없기에 직접 운전대도 잡습니다. 평촌 학원 상가에 그 학원으로 지금 그 배달 가는 거예요. 팥시루떡. 그렇죠. 거기도 뭐 1년에 뭐 두세 번은 꼭 가는 데예요. 아마 거기도 원래는 더 많이 할 건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조심스러워서 좀 적게 한다고 봐야죠. 거기도. 안녕하세요. 주방으로 갖다 드리나요? 네. 이쪽부터 여기서 이것도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행사 같은 것도 없고 뭐. 많이 받았죠. 지금도 뭐 사실 많이 받고 있고, 뭐 절이나 교회나 산악회나 행사나 뭐 회사에서도 그렇고 떡을 필요로 한 데가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그렇기에 언젠가 나아질 거란 희망으로 또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시절 떡집을 선택한 것은 잘한 일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한테는 뭐 그래도 상당히 좋았다고 봐야죠. 여기서 뭐 아이들 그래도 뭐 다 성장해서 교육시키고, 딸내미까지 시집 보내고, 뭐 지금도 뭐 그냥 큰 부자는 아니지만 큰 돈에 뭐 어려움 없이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아주 여유 있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됐죠 뭐. 뭘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와서 사랑을 심어놓고 나비처럼 날아간 사람 내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그리움 주고 간 사람. 떡이 없으면 내가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있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우리는 오래된 가게에서 인생을 배우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정직하게 좋은 재료만을 사용해 국수를 만드는 이와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떡을 만드는 이가 있기에 더욱 빛나는 우리 동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단단해질 내일을 위한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